안녕하세요. 물선생 김웅진입니다. 오늘은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의 간섭에 앞서서 파동의 중첩을 보겠습니다.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하고요. 두 파동이 만나는 겁니다. 두 파동이 만나서 뭐 하는 거죠? 겹쳐지는 것이죠. 겹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줄 하나를 놓고 저쪽 사람과 제가 이렇게 줄을 튕겼다고 하시면은 이런 파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 얘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얘의 진폭은 한 이 정도 되고요. 얘의 진폭은 한 이 정도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 지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파동의 진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A1 플러스 A2가 되죠. 그래서 이게 파동의 중첩인데, 여기서 이제 파동의 고유한 특성인 파동의 독립성이 나옵니다. 파동의 고유한 성질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중첩이 된 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파동을 유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첩이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즉 얘의 진폭이 A2고 얘의 진폭이 A1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닷가에서 파도가 서로 부딪혔을 때 이제 부딪힌 다음에 다시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이 얘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파동의 독립성이고 이게 파동 고유한 성질입니다. 파동에서만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는 없습니까? 예. 어디서 없습니까? 특히 입자에서는 없어요. 입자도 중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입자는 뭐가 되죠? 입자는 충돌을 하죠. 충돌을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오죠. 뭐가 있죠? 하나는 튕김. 두 개가 충돌하면 튕겨지죠. 하나는 뭐죠? 부셔짐이죠. 부셔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도 될 수 있어요? 합체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튕기면서 부셔질 수도 있고, 부셔지면서 합쳐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입자하고는 확실히 파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을 충돌이라고 안 하고 중첩이라고 하고, 입자는 중첩이라고 안 하고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성질이 아니라고 옛날부터 생각해 왔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도저히 같은 성질을 한 물체가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깨집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이게 바로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뭐예요? 파동의 간섭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인터피어런스. 그래서 이거는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파동 고유 성질. 입자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성질이 바로 간섭인데요. 그럼 간섭은 뭐냐? 이겁니다. 두 파동이 중첩이 된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폭이 변한다는 겁니다. 진폭은 더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진폭 변화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이제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파동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파동의 그 간섭에는 종류가 있어요. 파동의 간섭 종류. 뭐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보강 간섭이 있고요. 하나는 상쇄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강 간섭은 뭐냐면은 진동이 진폭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상쇄는 진폭이 작아지겠죠, 뭐. 진폭이 작아지거나 뭐 두 파동의 진폭이 같았을 때는 0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진동이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진동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진폭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럼 왜 이렇게 진폭이 크고 얘는 작고 이러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위상차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차를 알아야 됩니다. 경로차를 얘네 둘을 이용해서 파동의 종류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먼저 위상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상이 뭐였죠? 위상은 페이즈죠. 그리고 그거의 차이예요. 차이. 페이즈의 차이. 그러면은 위상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정 파동의 위치에서의 상태다. 이렇게 되는데요. 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이러한 좌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거리고 여기는 변이에요. 이러한 파동이 있죠. 이러한 파동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위상은 각도로 표현합니다. 정확하게는 호도인데 각도로 표현하면 얼마죠? 0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가 360도가 돼요. 얘가 왜 360도가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요거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돈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360도가 돼요. 그럼 여기가 180도고 90도고 270도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호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파이,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인데요. 뭐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각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좀 더 쉬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위상차가 보강 간섭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위상차가 없어요. 위상차가 0도입니다. 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얘랑 얘가 만난 겁니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0도잖아요. 얘도 0도니까 이게 합쳐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지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진폭이 이렇게 2배로 커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보강 간섭입니다. 위상차가 얼마일 때요? 0도일 때요. 혹은 360도만큼 차이가 나도 돼요. 그럼 얘는 여기가 0도, 360도, 720도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시작한 애죠. 여기서 시작한 애랑 왜 이렇게 안 그려질까요? 만나도 뭐가 돼요?
이렇게 진폭이 훨씬 더 커지죠. 훨씬 더 커지는 보강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0도나 360도인데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0도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강간섭이고요. 그러면은 상세 간섭일 때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상세 간섭일 때는요, 이럴 때입니다. 위상차가 180도일 때예요. 볼까요? 얘는 요런 애랑 그 다음에 요런 애가 중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간섭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가 0도잖아요. 얘는 여기가 0도인 거죠. 그래서 위상차가 180도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의 진폭이 똑같다면 진폭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를 경우에서는 빼면 되고요. 얘도 진폭이 같으니까 진폭이 2배가 되는 거고요. 볼까요? A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2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진폭이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상세간섭입니다. 이거는 위상차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차라는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차. 뭔가 지나가는 길이죠? 이거는 이제 물결파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좀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됩니다. 이러한 수조가 있어요. 수조. 물을 담는 수조가 있는데 여기다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고 밑에 광원을 설치해요. 광원을 설치해서 빛을 쏩니다. 빛을 쏴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크린을 설치를 해요. 스크린을 설치하고 빛이 너무 삐딱하네요. 이 정도로 쐈다고 치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2개의 똑같은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질량이 같고 모양도 같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물결파가 생겨요. 물결파가 생기는데 이 물결파가 이 스크린에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에 비춰진 무늬를 우리가 관측을 할 건데요. 그거를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원이 돼요. 2개가 파원이 되고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위상이 같습니다. 초기 위상이라는 건 뭐예요? 둘 다 파동을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요 시작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초기 위상 같다. 그리고 진동수도 같다. 진동수가 같으면 주기가 같습니다.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도 같기 때문에 진폭도 같고요.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속도도 같습니다. 진동수하고 속도가 같으면 파장도 같아요. 이게 초기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저 파원에서 어떤 물결파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S1. S1에서는 이러한 물결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물결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S2로 가볼까요? S2는 여기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러한 물결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물결파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힘들었네요.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두 파동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거리는 뭐라 그랬었죠? 파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파장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를 실선, 하나를 점선 그려서 반파장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럼 얘도 여기가 반파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특정 지점을 하나 찍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지점을 찍어 볼까요? P 지점. 그러면은 여기서의 뭐예요? 거리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의 파면하고 파면 사이 여기서는 반파장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파장인데. 그래서 요거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뭘 구하면 돼요? 경로차라는 걸 구하면 돼요. 경로차는 델타라고 있고요. 이게 경로차예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거리가 뭐죠? 여기가 S1이에요. S1에서 P까지의 거리에서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빼는데 이런 마이너스 꼭 알아두세요. 이건 뭐냐면은 순서에 관계없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라는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누가 크죠? 얘가 더 크죠? 얘는 얼마죠?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뭐가 돼요? 반파장이 5개 있는 겁니다. 얘는 얼마죠? 하나, 둘, 셋. 반파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빼면 어떻게 되죠? 한파장이 되네요. 경로차가 한파장이 돼요. 한파장이 된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P점에서 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파장 지나서 만났으니까 한파장 지나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간섭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은 경로차가 어떻게 돼요? 예, 요 거리 차고 그게 파장의 정수배 또는 반파장의 짝수배. 그래서 보통 책에는 반파장의 짝수배로 표현을 합니다. 짝수배 표현을 하고요. 저는 파장의 정수배를 더 선호를 합니다.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M 값이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정수가 옵니다. 이게 보강 간섭이에요. 얘만 있으면 행복한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상세 간섭을 보시죠. 여기를 지울까요? 그러면은 이제 한 요런 데를 찍어 볼까요? 요런데? 예. 여기를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경로차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델타 S1Q 에서 거리에서 S2Q까지의 거리를 빼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몇 파장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반파장이 5개 있네요.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4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라?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반파장 차죠? 반파장 차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파동이. 요런 애랑 요런 애가 만나는 거죠. 뭐가 돼요? 예. 얘가 바로
상세 간섭이 되는 거죠. 이게 상세 간섭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로차는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는 겁니다. 반파장의 홀수배. 이렇게 되고, n값이 어떻게 됩니까? 예, 0부터 들어가요. 0,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강 간섭이고, 얘는 뭐예요? 상세 간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물결 무늬에서 뭐가 나와요? 마디하고 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지울게요. 마디라고 있습니다. 마디. 마디는 n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노드입니다. 예. 마디는 뭐냐면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처럼 진폭이 같으면은 진폭은 없고요. 진폭은 0이고요. 진동을 아예 안 해요. 진동을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밝기 변화가 없어요. 밝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상세 간섭이니까 어둡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까 뭐라 그랬었죠? 수조 밑에 빛을 쏴가지고 스크린에 빛이 투영되니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마디라고 하는 곳은 상세 간섭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진폭이 없고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만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결과값이 뭐예요? 진동을 하지 않는 이런 애가 되기 때문에 밝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적정한 밝기에 그냥 있는 거고요. 그럼 얘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 바로 이겁니다. 배예요, 배. 배는 A라고 부르고 안티노드죠. 예. 그래서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어가지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진폭이 그냥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진동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제 오해하시는 게 따라서 얘의 밝기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는데 밝은 게 아니라 얘는 밝기 변화가 굉장히 큰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밝아졌다가 굉장히 어두워졌다 합니다. 그래서 P 지점은 밝기 변화가 없고요. Q 지점은 왜냐면 여기는 무슨 간섭이에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마디가 돼서 얘는 밝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P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엄청 맑았다가 또 엄청 흐렸다가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고 어디 가요? 배 가요. 마디는 어떻게 돼요? 밝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그러는데 그 옆에 애들은 파동이 진행해 나가면서 밝기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누구만 밝기 변화가 없어요? 마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마디만 밝기 변화가 없어서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연결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마디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디선이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마디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물결파에서 이제 경로차를 이용한 간섭 현상을 얘기했고 마디하고 배를 얘기했고요.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강 간섭이 있고 상세 간섭이 있다면은 위상차하고 경로차가 있을 때 이제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정리하시면 되는데
얘는 얼마죠? 위상차가 0도고 얘는 180도다. 그 다음에 경로차는 얼마예요? 델타라고 쓰고 파장의 정수배 또는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반파장의 홀수배죠. 이게 홀수배죠. 그래서 이게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위상차하고 경로차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